푸꾸옥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한정적인 만큼 후회는 없도록 메뉴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고민 끝에 선택한 아침 식사는 지영동 야시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크랩 하우스에서 먹기로 했다. 첫 끼로 먹기에는 분명 이른 감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언급이 잦은 곳이라 이른 시간부터 들르게 됐다. 크랩 하우스라는 이름대로 건물 외관에는 간판보다 더 큰 개가 붙어 있어서 단번에 찾을 수 있었다. 사소하지만 입구에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내부에 있는 공간 중 1층은 카페 베이커리 공간이고 대부분은 2층으로 안내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첫 손님이어서 그런지 1층 자리로 안내해 주셨다. 1층 자리도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게 인테리어가 딱 인스타 감성 맛집이었다. 자리에 앉으면 준비해 주시는 메뉴판을 펼치니 다행히도 메뉴 아래에 영어가 적혀 있었다. 가볍게 새우와 가리비가 들어가 있는 C9에 크레이피쉬를 추가한 것과 사이드 메뉴 2개를 주문했다. 주문을 마치고 둘러본 내부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가게만의 특색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특히나 입구와 가까운 공간은 소품샵으로 활용했기에 음식을 기다리며 둘러보기 좋을 것 같다. 가게 안의 인테리어를 구경하며 기다리자 사이드 메뉴인 게살 볶음밥과 버팔로 윙이 먼저 준비됐다. 게살 볶음밥은 플레이팅부터 마음에 들었다. 밥 위에 발라진 게살이 잔뜩 얹어져 나오는 데다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느엉맘 소스까지 같이 제공해 주셨다. 침샘을 자극하는 볶음밥과는 다르게 버팔로윙의 비주얼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큰 크기로 닭이 아니라 칠면조로 만든 것 같았다. 원래 맛있는 건 클수록 좋은 법. 허니콤보가 떠오르는 익숙한 맛이라 아까의 당혹감은 사라져버렸다. 볶음밥은 채 썬 오이를 곁들여 먹으니 게살의 깊은 맛을 오이가 잡아줘서 깔끔한 맛이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좋은 점은 굳이 손질할 필요 없이 게살을 잔뜩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메인 메뉴와 견줘도 부족함 없는 사이드를 한창 먹다 보니 큰 보울에 담긴 메인 메뉴가 준비되었다. 크레이피쉬는 하나하나 까야 한다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해도 먹어보면 그깟 귀찮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새우도 아니고 랍스타도 아닌 오묘한 맛에 자꾸 손이 갔다. 맛을 극대화하는 데는 소스가 일당백 제대로 했다. 소스를 선택할 때 시그니처 소스의 맵기는 2단계로 했는데 신선한 해산물 외에도 여러 부재료와 잘 융화되었다. 소스가 워낙 맛있어서 바게트만 찍어 먹어도 만족스러울 정도다. 식사가 끝나면 라임과 찻잎이 담긴 물을 주신다.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씻기만 해도 음식 냄새가 빠지며 오히려 은은한 향이 남아서 신기한 물이었다. 이윽고 후식으로는 한입 크기로 얼린 샤베트가 나오는데 상큼하니 입가심용으로 제격이었다. 총 금액이 한국과 비슷할 정도니 현지 물가 대비 상당히 비싼 곳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푸꾸옥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은 물론이고 깔끔한 가게 내부부터 직원들의 친절함까지 아쉬운 구석이 없는 곳이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우선은 근처에 있는 유명한 작은 사원부터 들러야겠다. 분명 크기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바다 위 절벽에 있기도 하고 외관이 워낙 화려해서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기 급급해서 미처 못 보고 지날 뻔했는데 계단을 오르며 보이는 작은 공간도 기도를 올리는 곳이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냄새의 출처가 이곳이었나 보다. 사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쭉 이어진 29개의 계단은 폭이 좁은 데다 가파르기까지 하니 올라갈 때 유의하는 게 좋다.
위태로웠던 계단을 지나 사원에 올라가면 외관을 뛰어넘을 정도로 화려한 중국풍 벽화와 장식이 펼쳐진다. 진꺼우 사원은 바다의 여신 티엔허우를 기리며 어부들이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곳이라는데 어업을 중시하는 푸꾸옥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배와 관련된 조각상과 파도를 연상케 하는 벽화가 잔뜩 있는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간다. 기도를 드리는 곳에는 불상 아래를 용이 바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온갖 화려한 장식이 사원 곳곳에 있으니 가볍게 둘러보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기도 좋은 곳이다. 사원의 전체적인 규모는 훨씬 작아서 구경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형동 항구와 바다를 한눈에 조망하기 좋아서 일몰을 보기 위해 찾는 이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매년 음력 1월 1일 베트남의 설인 떼과 매달 음력 1일과 15일에는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여행 일정이 맞는다면 한 번쯤 들러갔다 가는 걸 추천한다. 푸꾸옥은 오직 휴양을 즐기기 위해 찾는 사람도 적지 않은 만큼 출국 전 마지막 관광은 풀빌라가 있는 곳에서 휴양을 즐기기로 했다. 우리가 택한 곳은 프라이빗한 풀빌라가 있는 베스트 웨스턴 풀빌라다. 5성급 호텔로 분류되는 만큼 로비부터 수영장까지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특히나 메인 수영장의 경우 웬만한 유수풀 수준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과 부딪힐 걱정 없이 수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어진 수영장을 따라서 걷다 보면 프라이빗 비치까지 나온다. 수영에 대한 규칙은 엄격한 편이라고 하니 물놀이 대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걸 추천한다. 시설 구경만 했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슬슬 우리의 숙소가 있는 빌라동에 가려는데 베스트 웨스턴은 본관과 빌라동이 나뉘어 있을 정도로 넓은 곳인 만큼 각 숙소로 이동할 때는 버기를 타고 다녀야 한다. 빌라동으로 가는 길은 숙소라기보단 주택가를 지나는 기분이었다. 건축물이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어려우니 방 번호를 잊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버기에서 내린 후 숙소를 마주했을 때 꽤 괜찮은 컨디션이라고 예상은 했다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상상 그 이상이었다. 내부는 전반적으로 깔끔했고 주방과 거실의 크기도 넓은 편이었다. 아무래도 빌라동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원이 많아서도 있을 텐데 화장실의 개수도 적지 않은 데다 침실도 좁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방마다 에어컨도 있으니 어디든 쾌적하게 잘 수 있다. 룸투어도 마쳤겠다. 들떴던 마음이 차분해지니 급격히 배가 고파져 룸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내 예상이 맞았다. 피자는 과하지 않고 깔끔한 맛이었고 버거는 패티가 버거 사이즈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내용물이 알찼다. 두툼한 패티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가득 차는 육즙까지 완벽했다. 끝장나게 늘어지고야 말겠다는 포부를 이행할 차례다. 밥을 먹고 숙소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풀장을 향해 나섰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문만 열면 풀장이 있다는 사실이 꽤 들뜨게 했다. 이렇게 숙소가 붙어 있으면 타인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무성한 풀숲 덕에 양옆의 풀장은 보이지 않았다. 사방에 기둥 대신 풀숲이 있으니 답답하지도 않고 자연 친화적이라 개별 풀장임에도 어쩐지 개방적인 느낌까지 들었다. 게다가 발코니에서 풀장을 바라보면 충분히 보이는 거리기에 보호자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지켜보기에도 좋을 것 같다. 정신없이 물놀이를 즐기고 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졌다. 얼마 남지 않은 푸꾸옥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차례다. 가까운 거리라 천천히 걷다 보니 원형 간판이 눈에 띄었다. 정령 안으로 가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둡지만
화살표를 믿고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히피한 느낌으로 가득 찬 옥센 비치바의 입구가 나온다. 입구에는 시간별 스케줄을 알 수 있는 종이가 부착되어 있는데 해피아워에 맞춘다면 칵테일을 1+1으로 마실 수 있으니 불쇼가 목적이 아니라면 칵테일을 마시며 선셋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옥센 비치바는 보통의 상점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시행 중이었다. 입장하기 위해서는 메뉴 주문과는 별개로 인당 5만 동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나면 팔에 종이 팔찌를 끼워주는데 끝날 때까지 별다른 확인은 따로 하지 않는다. 옥센 비치바에는 바 좌석과 테이블석도 있지만 역시나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빈백에서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다. 야외 테라스는 뷰도 좋고 감성적이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르는 곳이다 보니 빈백의 상태가 랜덤이라는 건 감안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 빼고 상태가 꽤 괜찮았다. 자리 안내와 동시에 준비해주신 메뉴판은 분명 한국어지만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탓에 영어 메뉴판과 번갈아 보며 주문을 마쳤다. 감성으로 때우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주문했던 음식의 맛도 꽤 괜찮았다. 만약 저녁을 먹지 않고 방문한다면 판매하는 메뉴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다. 드링크류도 칵테일뿐만 아니라 맥주, 주스, 목테일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이목이 한데 모였다. 옥센 비치바의 하이라이트는 불쇼 시간이 된 것이다. 불쇼가 진행되는 무대는 바다 맞은편인 뒤쪽에 있기에 쇼를 볼 때는 빈백을 반대로 돌리고 봐야 한다.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 분이 하시는 것인데도 진행하는 내내 쉬어가는 시간 없이 무대를 꽉 채우신다. 단독 안무를 이어가다가 아슬아슬한 페어 안무를 진행할 때도 있는데 아무런 동요 없이 능숙하게 성공해낸다. 서로가 합을 맞추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지 감히 가늠도 가지 않는다. 공연 내내 감탄이 터지긴 했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때는 아름답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렇게 공연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기도 하고 자리마다 돌아다니며 포즈를 취해주시기도 한다. 댄서분들은 물론이고 직원분도 굉장히 친절하신 게 사진 찍을 차례가 되면 대신 찍어줄 테니 핸드폰을 달라고 성화하시다. 불쇼가 끝나면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며 불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푸꾸옥 곳곳을 열심히 다녀서인지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다. 여러 나라를 닮았다고는 하지만 내가 느낀 바로는 푸꾸옥은 그냥 여러 보물이 숨겨진 푸꾸옥이다. 한창 급부상 중인데다 꾸준히 개발이 들어가기에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이 가장 궁금해지는 푸꾸옥.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쯤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